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40이 됐고요. 돌아보면 무탈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고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요. 우리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는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바로 남편의 배신이었죠. 어려도 한참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사이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더군요. 이 일을 겪고 저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릴 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남편, 10년 넘는 결혼 생활 내내 제게 성실함으로 신뢰감을 줬던 남편의 배신 때문이에요. 여전히 답답하고 슬픈 제 마음을 이곳에 하소연해봅니다. 남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해왔어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다는 샐러드 프랜차이즈인데요. 샐러드도 팔고 커피 같은 음료도 파는 곳이라 다이어트나 건강식단에 신경 많이 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원래 남편은 운전기사였어요. 마을버스에서 시작해 경력사 시내버스 기사로 이직을 했죠. 시내버스 기사로 이직할 땐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벌이가 좋진 않아도 평소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남편은 우리 집의 든든한 가장이자 버팀목이었죠. 남편의 이직 무렵 축복 같은 선물인 아들도 태어났고요. 남편은 열심히 시내버스를 운전했지만 노동 강도가 높고 늘 피로에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언을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두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데 이직하려고? 아니, 내 가게를 차리고 싶더라고. 운전 일은 너무 고돼서 이 일은 이제 접고 싶어. 가게? 근데 자본금이 있어야 뭘 하지 여보.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야. 대출 받아서 하면 돼. 누구나 다 그렇게 한대. 접대 길 가다 만났던 내 회사 동료 말이야. 물론 지금은 운전일 간뒀지만 그 친구도 일 그만두고 편의점 차렸어. 물론 그 친구는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 가게 하는 건 정말 회사 다닐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 아주 신바람나게 운영하고 있더라.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빚을 내 가게를 열겠다는 남편이 무척 걱정스러웠어요. 제 우려에도 결국 남편은 7년 전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쉽진 않았죠. 운전만 하던 사람이 과연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돼서 전 줄곧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남편 이야기를 듣더니 버스 운전보다 훨씬 낫다며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 혼자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사업하고 싶다고 한창 떠들어대던 때라 대화를 하다가 얘기가 남편 사업으로 옮겨갔죠. 저도 모르게 제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나 봐요. 제가 남편 사업에 대해 걱정하자 시어머니는 대뜸 상심지를 켜시며 묻더군요. 그래도 운전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도 이가 그런 가게 운영한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뭐. 얘는 누구는 다 연습하고 시작하냐.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거지. 넌 남편이 하고 싶다는데 좀 밀어줘라. 가만 보면 간이 아주 콩알마녀. 그러면 아무것도 못혀. 덕현이 걔가 한다면 하는 애요. 누가 아냐? 장사에 또 소질이 있을지. 시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한 게 잘못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장남 사랑이 유난하시거든요. 운전만 하던 남편이 결국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시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부모님도 재산이 넉넉하신 건 아닌데 장남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니까 갖고 계시던 쌈짓돈 탈탈 털어 남편에게 쥐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시댁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대출을 더해서 나름 길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본인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정말 좋았는지 남편의 안색은 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정말 잘하고 싶다며 새벽처럼 일찍 출근하고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죠. 남편과 저는 신혼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건 따뜻한 우리 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새 들어 사는 빌라는 너무 낡고 오래돼 한겨울에도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추웠거든요. 자기야, 우리 이 가게 번창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응, 볕도 잘 드는 남양으로 가자. 그래, 기왕이면 정우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이 있는 동네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지만 정우 공부도 해야 하니까 기왕이면 학군이 좋은 곳이면 좋겠어. 모든 주변 환경이 이곳보다 더 좋고 남양의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최선을 다할게. 가게 오픈하던 날 밤 남편이 제게 들려준 그 포부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사실 작은 점포라 앉아서 먹을 공간이 넓진 않은데 다행히 배달 주문이 많아서 첫 달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인근에 오피스 지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 배달량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배달비 아낀다며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 가던 남편. 나날이 주문량이 늘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죠. 남편은 세심한 구석이 있어서 최초 주문한 손님에겐 일일이 정성스런 손편지를 써서 샐러드 상자에 동봉하거나 단골 손님에게는 쿠키나 음료 같은 서비스를 서슴없이 제공해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도 둘만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듯 몸을 아끼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알바생 1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3명으로 늘릴 만큼 운영이 잘 된 건 남편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어요. 늦은 시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도 마케팅, 홍보, 서비스 관련 책을 읽으며 매출을 위해 궁리하던 남편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가게 초반에 매일같이 퇴근하고 부랴부랴 가게로 달려가 가게 일을 돕던 저는 야근이 있을 때면 미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늦게 간다고 알렸어요. 초반에는 알바생도 1명뿐이고 주문이 몰리면 일손이 부족해서 주문을 날리거나 컴플레인을 받은 적도 왕왕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없으면 가게 일이 마비될 것처럼 퇴근하고 피곤한 것도 있고 가게로 향했죠. 그날도 말일이라 업무가 좀 바빠서 미리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퇴근이 좀 늦어. 오늘 월말이라 마감할 게 있거든. 아, 이제 괜찮으니까 당신 그냥 곧장 집으로 가. 아니야, 나 이거 한 8시 안으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가면 8시 반? 그쯤 될걸? 오늘 목요일이잖아. 목요일도 저녁 주문이 많던데 내가 가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진짜 괜찮대도. 당신 회사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당신 그냥 쉬어. 여기서 지영이랑 둘이 해도 충분해. 사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회사에서 온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퇴근하고 또 가게에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매출 전표 확인할 때 보람이 커서 힘든 내색도 안 하고 가게를 도우러 갔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6살 된 정우를 친정 엄마에게 밤늦은 시간까지 맡기는 게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친정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정우는 남자애라 그런지 힘도 세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애라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한두 시간만 봐도 정말 기가 빨릴 만큼 체력이 왕성한 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퇴근 후 가게를 찾는 횟수를 줄이다가 오픈하고 반년 후부터는 거의 가지 않았죠. 한편으로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다 남편의 고된 노력 덕분인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서 고급 국산 한약재를 넣고 달인 보약을 지어주며 응원했죠. 월 매출 확인할 때마다 거기에 남편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종종 남편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형용할 수 없는 냄새인데 여자 향수 냄새가 샐러드 소스 냄새와 섞인 듯 약간 역한 냄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세탁기를 돌리려다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옷에서 나는 이 냄새 대체 정체가 뭐야? 약간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향수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남편이 당황해하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에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아니, 난 그냥 소스 냄새만 나는데. 나한테 아예 가게 냄새가 밴 것 같아. 뭐 이것도 훈장 같은 건가? 당황했는지 헛소리를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던 남편. 지금은 그 냄새의 정체를 알아요.
짙은 향수 냄새와 샐러드 소스 냄새가 뒤섞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향수 냄새의 주인공도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 일에 매달리는 남편인 터라 가게에서 취급하는 샐러드 소스나 음료 냄새가 남편 옷에 밴 거라 생각했죠. 물론 제 생각은 참 순진했고요. 제가 이렇게 찰떡같이 남편을 믿을 수 있었던 건 평소 남편은 일에 대해 무척 열정적이었고 그만큼 가족에게도 잘하는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피곤할 텐데 쉬는 날에도 적극적으로 정우를 데리고 국내 곳곳을 여행하던 남편을 보며 다른 곳에서 저 몰래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서도 못했죠. 세심함을 발휘해 결혼기념일 생일을 눈물나게 챙겨주던 남편은 기념일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케이크와 함께 도넛 같은 간식을 회사 직원 인원수에 맞춰 보내주곤 했어요.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회사를 저랑 같이 오래 다닌 사람들은 심지어 간식 먹는 날이라며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과 제 생일을 기다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극성스럽게 챙겨주면 뭐하나요. 사실 저 몰래 뒤에서 신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때 동료들이 제 소식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다들 저희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며 저를 부러워했으니까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죠. 사모님, 저 지난달에 그만둔 알바생인데요. 김인이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바로 생각났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인이라네요. 가게에서 두어 번 마주쳤나 마주친 횟수는 적지만 예쁘장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기억에 남았죠. 가게에서 일할 땐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니까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고 워낙 날씬해서 한눈에도 예쁜 인상을 주는 애였죠. 다만 인사성은 바른데 어딘지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기계적인 친절함이라고 해야 하나? 가게에서도 손님에게 인사는 참 잘하는데 거기에 진심은 결여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한 1년 넘게 일을 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그 인이란 알바생을 본 날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 인이란 애 일은 잘해? 오늘 처음 봤네. 그냥 눈치가 빨라. 그것만 해도 어디야. 요즘 젊은 애들 지 잘난 줄 알고 제멋대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눈치 빠르고 싹싹하면 진짜 일 잘하는 거지 뭐. 근데 예쁘게 생겼더라. 누구 연예인 닮았는데 누구더라? 아유, 그 얼굴이 예쁜 거냐? 새끼가 줄줄 흐르던데. 남자 후리게 생기지 않았어? 나 면접 볼 때 인상이 썩 좋지 않아서 안 뽑으려고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휴학하고 알바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새끼 있어 보인다고 말한 그 알바생이 제게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네, 이니 씨 기억나죠? 근데 무슨 일이죠? 그러자 갑자기 휴대폰 너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듯 싶더니 인이란 애는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사실 제가 그만둔 거 사장님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게 일도 잘 맞고 학비가 필요해서 가능하다면 더 오래 일하고 싶었고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계속 저를 사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해고될 건 정말 뻔하고 돈 때문에 눈 딱 감고 다녔는데 정말 매일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야 해서 저 진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휴대폰 너머 알바생이 울고불고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바생을 추행했다고요. 순간 이게 현실인가,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정말 한결같이 성실하고 저랑 정우를 최고로 아껴주고 일이랑 집 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그런 남편이 자기랑 20살 차이 나는 여자애를 추행했을까요? 한편으로 인이란 알바생이 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거짓 연기라기엔 휴대폰 너머 목소리는 진짜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쪽을 건드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성추행이라도 했단 건가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해요, 사모님. 제가 오죽했으면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겠어요. 사실은 경찰서 가서 사장님 고소하려다가 평소 사모님이 알바생들에게 잘해주셨던 게 생각나서 먼저 전화 드렸어요. 사모님이 나서서 저희 명절 선물 챙겨주시고 보너스 같은 거 챙겨주신 것도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모님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사모님 남편분 정말 인간 악질이에요. 사모님이 가게에서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면 정말... 알바생의 얘기를 듣는데 머리 전체가 지끈대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나서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아주 연약하고 어린 여성이었어요. 이 말이 진실이라면 대체 가게에서 그런 짓거리나 하는 놈팡이를 남편이랍시고 한 침대에서 매일같이 잤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니 씨, 그만 울어요. 이런 얘기 이니 씨에게 지금 처음 들은 거라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게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니 씨가 받은 고통에 견줄 건 아니지만 나도 지금 너무 충격이네요. 세상에. 한참을 울던 알바생이 울음을 그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저 실은 사장님 고소하려고 쭉 마음먹어 왔어요. 아르바이트 잘릴까봐 정말 두려워서 사장님이 그런 농락을 해도 당당히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랬던 제가 등신 같네요. 그렇지만 사모님을 생각해서 제가 협의해 드릴게요. 협의? 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장님 고소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가게가 문을 닫든 어떻게 되든 그건 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치만 그러면 사장님 가족분들은 어떡해요? 사장님이야 어떻게 되든 전 상관없어요. 그치만 저한테 잘해주신 사모님을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2천만 원에 협의해 주세요. 제가 쭉 가게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을 가정 수입이랑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더한 거예요. 네? 사모님 봐서 그냥 고소 안 하고 좋게 협의해 드리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니 씨,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우선은 알겠으니 일단 끊어요. 통화를 끊고도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평온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나 물어볼 게 있어. 아니, 당신이 인이라는 알바생 건드렸다며? 내가 좀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알아? 인이 걔가 나한테 전화해서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 당신이 자기 추행했다고. 당신 진짜야? 그 알바생을 건드린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랬다며.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주변에 칭찬하고 다녔어. 우리 집 장만하려고 저렇게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말이야. 이런 성실한 남편 덕분에 가게 매출도 꾸준히 좋다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알아? 실은 나 몰래 뒤에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버리고 다녔는데 어쩜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애를 건드렸니? 너랑 20살 차이 나는 애야. 그 인이란 애 말이 사실이면 넌 진짜 쓰레기라고. 그리고 걔가 나한테 협의하자더라. 경찰에 고소하면 가게에도 불미스러울 텐데 사모님을 봐서 고소 안 할 테니까 2천만 원만 주면 입 다물겠대.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저는 따발총처럼 물불 안 가리고 화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잠깐. 당신 진정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순진하게 알바생 말만 듣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순진하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니 걔가 왜 잘렸는 줄 알아?
뒤에서 우리 가게 돈을 빼돌리는 걸 나한테 들켰거든. 그래서 잘린 거야. 걔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나랑 10년 넘게 살았으면 나에 대해 잘 알잖아. 내가 어딜 봐서 당신 몰래 뭘 할 사람처럼 보여? 아니잖아. 나 당신한테 늘 당당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만큼 가게 운영도 잘하고 있잖아. 어떻게 알바생 얘기만 100% 믿고 나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어? 원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일단 끊어. 이 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러더니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사실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맞아요. 남편은 사실 평소 정우와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엇갈렸어요. 남편 말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알바생의 증언보다 제게 믿음과 신뢰를 준 남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분명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심 남편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가게 초창기 멤버로 오픈 초반에 남편과 둘이서 가게를 봤던 알바생이죠. 당시엔 저도 퇴근하고 가게 일을 돕던 때였는데 저랑 유머 코드도 맞고 둘 다 드라마 좋아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둘이서 가게에 있으면 수다를 떠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편 말로는 제가 더는 가게에 나가지 않게 된 이후 한 달쯤 있다가 지영이도 알바를 그만뒀다고 했고요. 그땐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영이는 명절 때 제게 안부 인사를 해오곤 했습니다. 카톡 주소록에 뜬 지영이 프로필을 보면서 인이랑 그 알바생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마침 인이란 애랑 한 달 정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지영씨, 잘 지내요? 불쑥 묻기가 민망했지만 당장 지영이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미안해요. 너무 불쑥 연락했죠? 나 지영씨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김인이란 알바생 기억나요? 지영씨랑 한 달 정도 같이 일했을 텐데.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최근 이니 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자기를 건드렸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이니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요. 나도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 혹시 둘 사이에 짐작 가는 거 있어요? 순간 침묵이 흐르더니 지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사모님께 차마 못 드린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과 그 여자의 관계가 좀 수상쩍긴 했거든요. 가게가 좀 한가하다 싶으면 사장님이랑 인이랑 둘이서 재료 창고를 간다면서 사라지곤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한 번은 한참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갑자기 손님이 몰리길래 제가 가게 뒤편으로 가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인이가 먼저 달려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째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가슴팍에 명찰도 삐뚤어지다 못해서 뒤집어져 있고 평소 깔끔한 인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죠. 이후 모습을 드러낸 사장님도 어째 표정이 좀 상기된 것 같고 사람이 허둥지둥하고 심지어 그날 카운터에서 계산하던 인이가 단체 주문권 금액을 숫자 0을 하나 빼고 계산하는 바람에 큰 손해도 있었어요. 사정을 한 사장님이 인이한테 정신 좀 차리고 일하라고 불같이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상한 점은 사장님이 인이를 혼내는 게 혼낸다기보다는 뭐랄까 일부러 저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혼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둘 사이의 의심스러움을 무마하려는 듯한 일부러 화내는 척 한다는 느낌? 약간 과장된 몸짓이나 목소리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둘 사이에 분명 뭐가 있었어요. 사장과 알바생 관계가 아니라 분명 더 친밀한 기류가 흘렀거든요. 뭐 물증은 없고 제 직감일 뿐이라 단정 짓고 사모님한테 말하는 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틈만 나면 둘이 재료창고로 사라지는 통에 한 번은 정말 사모님에게 말씀드려야지 하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사모님네 정우가 생각나더라고요. 정우가 아직 어린데 제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알고 보니 제가 오해한 거라면 그것도 큰일이고 제 말 한마디로 두 분 사이가 틀어지면 또 어떡해요.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말씀 못 드리고 가게를 관뒀죠. 지영이와 통화를 마치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고요. 지영이는 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직감으로 느꼈지만 무작정 지영이의 직감을 믿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이랑 어떻게 됐어? 나한테 협의해달라고 펄펄 뛰던 걔랑 뭐 얘기해봤어? 아유, 말도 마. 합의는 무슨.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냈지. 처음에는 자기가 당신한테 전화한 일 없다고 정말 딱 잡아떼는 거야.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하더라. 나를 아예 범죄자 취급을 했더라고. 내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요즘 애들 정말 무서워. 툭하면 거짓말에 모함을 하려더니 알바생을 어떻게 관리하나.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다시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생기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꼬리를 싹 내리더라. 미안해 당신. 이런 일에 얽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거 다 내 탓이야. 내가 알바생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오해 생기게 만든 거고. 당신 그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겠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당신 말 못 믿겠어. 왜냐면 당신이랑 그 김인이란 알바생이랑 여러 번 같이 자리 비운 걸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누가 그래?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굴이 귀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 사람 겉으론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지금 몹시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구나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혹시 지영이야? 제가 그 말에 놀라자 남편은 여전히 귀까지 새빨개진 얼굴을 한 채 혼자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을 한 잔 가져다 마시면서 다시 평정을 찾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당신 자꾸 나 그렇게 놀릴래? 지영이 있지. 내가 당신이랑 지영이랑 친했던 거 알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지영이 말을 또 믿어? 지영이 왜 그만뒀는지 알아? 걔도 카운터에서 돈 훔치다가 나한테 걸려서 잘린 거야. 지영이가 스타일이 되게 신뢰감 주는 성격이잖아. 듬직하고 맏며느리 같으면서 딱 부러지는 데가 있지. 나도 지영이를 너무 믿었나 봐. 한 번은 예전 운수회사 다닐 때 친구가 찾아왔길래 가게에서 잠깐 대화하다가 지영이만 믿고 자리를 비웠거든. 올해도 아니었어. 한 30분 비었나 봐. 근데 그 사이에 절도를 한 거야. 그것도 내가 가게 복귀할 때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내가 직접 현장을 발각했지 뭐야. 당신이 워낙 지영이랑 친하게 지내길래 차마 얘기는 못했어. 그리고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까 게다가 초창기 멤버잖아. 차마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그냥 해고로 마무리를 한 건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고? 야, 당시에 그냥 신고해버릴 걸 그랬네. 지영이가 돈을 훔쳤다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순간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알바생 관리하기 참 힘들구나란 생각도 들고 그런 알바생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 기울여 듣던 제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참 믿음직스러운 성격이었는데 하긴 절도범이 얼굴엔 절도범이라고 붙이고 다니나요. 아까 제게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자신을 해고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이간질하려던 게 분명했어요. 절도가 발각됐지만 그걸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도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건데 저는 지영이가 너무 괘씸해서 당장 전화해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당신 지금 전화해서 따지려고? 그럼 불량한 애들 더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뒤에서 앙심 품고 우리 가게 욕하는 댓글이나 올린다고. 오히려 우리 가게에 손해야.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그리고 당신도 지영이 일은 그냥 냅둬. 이미 끝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알겠지? 남편은 제게 신신당부하더군요. 지금 한창 가게 잘 되는데 악플 달리고 비방글 올라오면 답 없지. 요즘은 그런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도 무시 못해. 당신도 알잖아.
악플에 시달리던 가게 망하는 거 정말 순식간이야. 내가 뭐하러 그렇게 온라인 댓글과 리뷰 모니터링에 힘을 쓰겠어. 긍정적인 댓글 한 줄이 바로 매출과 직결된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성의 있게 진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을 의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니, 지영이 모두 20대 애들이에요. 어쩜 가게 사장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카운터에서 절도를 하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거짓말까지 해대다니요. 다시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가게에 있고 저는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밀린 청소를 하는 중이었어요. 주중엔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집 구석구석을 큰맘 먹고 대청소하던 중이었죠. 근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숨겨둔 낚싯대를 발견했어요. 사실 남편 취미가 낚시인데 고가의 낚시용품을 서슴없이 구입하길래 제가 못 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눈에 봐도 고가처럼 보이는 좋은 낚싯대를 펼쳐놓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숨겨뒀더라고요. 근데 숨기면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 작은 집에서 언젠가는 발각될 거짓말인데 남편의 그런 행동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평소 열심히 가게를 꾸려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거짓말이야 못 본 채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낚싯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근데 자꾸만 그 낚싯대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남편 예전에 200~300만 원 하던 낚싯대도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실 컴퓨터에 남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거든요. 사실 남편은 컴맹 수준이고 귀찮은 거 딱 질색이라 비밀번호도 한 가지로 통일해뒀죠. 저는 곧장 인터넷 뱅킹으로 남편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간 대체 얼마짜리 낚싯대를 산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내역을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을 포착했어요. 불과 며칠 전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수취인은 바로 그 인이란 알바생이었고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우스를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모님!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는 지영이에게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곧장 본론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씨, 진짜예요? 가게를 관둔 이유가 지영씨가 카운터에서 돈을 훔쳐서야? 나 진짜 못 믿겠어서 그래요. 네? 어머머, 사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가게 돈을 훔쳐요? 누가 그래요? 사장님이 그래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차마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은 알바생을 부릴 줄만 알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 최저시급도 안 주길래 제가 그만둔 거라고요. 그럼 인이란 알바생 얘기도 진실이에요? 사모님, 그것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 인이란 애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머리 위에서 노는 애처럼 보였거든요. 전에 인이 걔가 저한테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랑 만났던 모든 남자들 다 자기한테 껌뻑 죽는다고요. 들어보니 걔가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자기처럼 젊은 여자를 보면 환장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간이며 쓸개를 다 빼준다고 하대요. 학교 다닐 때도 20살 넘게 차이 나는 교수님이랑 만나고 다니면서 꾸준히 용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니의 물주는 바로 연상의 남자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나이 차가 20살 넘게 나지 않아요? 사모님, 이제라도 둘 사이 문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니 걔 사장님한테 용돈처럼 돈을 받아 썼을 수도 있어요. 제 감이 확실하다니까요. 이제라도 그 두 사람 문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 저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바보 취급하며 갖고 놀았네요. 그리고 인이란 알바생 생각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물증이었어요. 재료창고에서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단서가 필요했죠. 그때 본사에서 설치해준 창고의 CCTV가 생각났어요.
본사에서 3일간 교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이틀 잘 참석하다가 하루는 일이 생겨서 제가 급히 대신 참석했었죠. 마침 그날 알바생 교육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요즘 재료나 카운터 돈을 훔친 사례가 빈번한 터라 관련해서 직접 본사에서 CCTV를 설치해준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날 교육을 받지 않아서 CCTV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게 뻔합니다. 저 역시 CCTV를 찾아서 녹음된 영상을 확인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 어차피 본사에서 해주는 인테리어 비용에 CCTV도 포함되어 있던 터라 CCTV는 뭐 거의 의무적인 거였고요. 그게 필요할 일이 생길 거란 건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그 길로 저는 CCTV의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3달치만 녹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미 지난 3달간 두 사람의 모습은 거의 매일처럼 찍혀 있었죠. 영상에는 기가 찰 만큼 노골적인 이들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심하면 눈물도 나지 않고 나중엔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게는 성실한 가장의 탈을 쓰고 꿈의 우리 집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20살 어린 여자애와 바람을 피우다 못해 거액의 돈을 주저없이 송금한 이 남자.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컴퓨터에서 알바생들 이력서를 뒤져서 김인희의 이력서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이니 씨 휴대폰 맞죠? 어머, 사모님이세요? 여우처럼 제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차리더군요. 긴 말 필요 없고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3시까지 좀 나와주세요. 장소는 가게 맞은편 카페고요. 3시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저도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시면 곤란한데요. 아니, 잔말 말고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나오면 이니 씨네 가족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 네? 끊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니를 각각 카페로 불러냈고 먼저 도착한 남편은 진짜 인상 팍 쓰며 궁시렁 대더군요. 아니, 당신은 뜬금없이 사람을 제 맘대로 불러내고 그래. 안 그래도 나 바쁜 거 다 알면서 그런다, 어?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 또 알바생이 전화해서 고자질해? 내가 그런 말 믿지 말라고 했지. 궁시렁대던 그 인간이 카페로 들어오는 이니 씨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더군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송금 내역이 찍힌 통장을 들이밀었죠. 대체 무슨 답을 할지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이 사람은, 그거, 알바비야. 순간 남편의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그런 대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00만 원을 알바비라고 태연하게 답하는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추궁했죠. 야, 변명도 좀 제대로 해봐라. 알바비가 무슨 1,000만 원씩이나 하니? 지영이한텐 최저시급 주는 것도 아까워했다면서 이 어린애한테는 막 퍼다 줘도 안 아깝디? 가족 앞에선 허리띠 졸라매며 우리 집 장만 위에서 돈 아낀다고 하더니 1,000만 원이 이 꼬마한테는 퍼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액수인가 봐. 당신, 소리 좀 낮춰. 그리고 이니네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거 내가 이니네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도와준 거야.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너 의부증 있냐? 내가 대체 이런 어린애랑 관계 맺을 사람처럼 보여? 여전히 천연덕스러운 남편 앞에서 저는 알바생을 보고 소리를 빽 지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맞아요? 도움받은 거 맞냐고요? 아, 그냥 용돈 받은 건가? 들어보니까 소문이 나이든 남자만 만나면서 용돈 뜯어낸다던데 아니면 정말 집이 어려워서 도움받은 거예요? 그러자 인이랑 그 알바생의 표정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금 이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놀라지도 않고 아주 심드렁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런가 보죠. 뭐? 그런가 보죠? 사람을 놀리고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분노가 차오를 대로 차오른 저는 곧장 가져온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 와선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알바생은 창고에서 자신이 한 짓이 영상에서 재생되자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모님, 이거 제가 당한 영상이에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 전과는 다른 태도로 바싹 마른 입술로 말을 더듬어가며 변명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모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알바생이 직접 남편 옷을 벗기며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영상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곧바로 재생하자 알바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탁자 위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곧 소송 준비할 거예요. 김인희 씨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 정도 책임의식은 갖고 있겠죠? 두 사람 앞으로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 남편이 돌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모든 벌을 달게 받을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남편은 급기야 울먹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용서? 그래. 거짓말하면서 사람 우습게 만들고 뒤에서 어린애와 희희낙낙하며 가정 파탄낸 죄를 모두 받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 얼굴에 컵에 담긴 커피를 뿌렸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커피가 좀 아쉬웠죠. 저 사람은 좀 더 뜨거운 맛을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6살 정우를 앞세워 생각해도 남편 일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알바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알바생에겐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CTV란 확실한 물증이 있었으니 당연히 승소했고 값비싼 변호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결과를 얻었죠. 위자료로 가게의 지분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연락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빌어왔어요. 여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죄할게. 사실 처음부터 그러려던 것은 아니었고, 다 그 불려우 같은 알바생이 나를 꼬신 거야. 얼마나 집요하게 꼬시던지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 이제 그만해. 나 그 알바생 편 들어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지만 너도 40 넘은 어른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 남에게 뒤집어 씌울래? 내가 보기엔 너랑 걔랑 그냥 똑같은 한 통속이야.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어울린다잖아. 둘이 그러니까 눈 맞은 거지. 안 그래?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이해해. 나 요즘 맨날 가게에서 먹고 자. 잘 곳도 마땅치 않아서 창고에 이불 펴서 잔다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콘크리트 바닥에선 냉기 올라오고 일어나면 삭신 쑤시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실은 당신과 정우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집 장만한다고 당신이랑 으쌰으쌰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정말. 당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하소연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고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죠. 뭐 가게에서 그렇게 일하며 먹고 자고 해도 어차피 버는 수익의 절반은 제 것이니까요. 창고에서 20살 어린 여자애와 희희덕댈 땐 나중에 집에도 못 가고 창고에서 잠을 청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 당시 남편은 20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따뜻한 우리 집 장만도 하는 2마리 토끼 잡는 꿈을 꿨을까요? 저는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서 남편이 뭘 하든 이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앞으로도 쭉 그러기를 바랄 뿐이죠. 제 눈에 띄지 않고 앞으로도 가게에서 지금처럼 먹고 자기를 추위에 떨며 가정을 파탄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